뭔가를 설명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베베 꽈요. 근데 하여간 그 진짜 허영심에 그 폐해가 폐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 외에도 또 많은 부분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일단은 근본적인 그 기본적인 건 끝났고, 뭐 여기까지고 그 외에 사소한 얘기들인데, 역으로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일환이지만 불편해져요. 제가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해져요.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잖아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까 진짜 허영심과 관계없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대한민국 환경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허영심 부분하고 다른 것도 많이 안 좋은 거하고 같이 엮이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전거를 좀 탄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전거 얘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말로 자네들한테서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평속 뭐 어쩌고 막 항속. 근데 그거는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적응을 하고, 그리고 자린이도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부터 해서 끝이 없어요. 올라가면 계속 용어가 나와. 근데 아까 싱싱이님 그 디스크판이라는 말처럼 얼마나 딱 듣는 순간 바로 뭔 말인지 감이 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용어가 있어. 막 못 알아, 도저히 막 말하는 거 듣다 보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게 제가 얘기할 때도 지금 진토파파가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 진토파파는 엔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벌써 하여간 못해도 1년은 무조건 넘었거든요. 1년이 뭐예요? 그거보다 더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여간 습관이에요. 저도 그런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뭔가 잘못됐다. 왜냐면 그 언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어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언어의 역할,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학술적으로 뭐 가장 위에 있는 분이든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이든 거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언어가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자 제1의 의의가 뭘까?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면 소통이 중요하면 언어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게 뭘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표현 방식이나 설명하는 방식이 어려우면 안 돼요.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거 외에는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해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어려운 막 물리학이나 어려운 과학적 이론, 그게 최대한 쉽게 했는데도 그게 한계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허영심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죄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는, 학자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도 않으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학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느껴요. 그게 습관화가, 제가 얘기한 아까 지적 허영심을 부리는 그 사람들이 시작된 그런 어떤 유행, 그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대중적인 흐름, 그거에 의해 소위 말하는 불편한 세상, 불합리한, 이성적인 그런 흐름이 시작돼요. 아이고, 횡단보도 불 못 봤나 보네. 얘기하면서 가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아까도 눈치를 못 챌 때가 있어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예전에 가르칠 때는 영어잖아요. 저는 영어 교사였기 때문에 영어를 설명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주의했던 부분이 돼요. 학생이 못 알아듣는 거, 학생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가 이해한다. 아니요, 학생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학생이 모를 때가 있어요. 학생이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꼭 사과를 했어요. 그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적 허영심 플러스 한국에서는 모르는 것이 알게 모르게 부끄럽고 그것이 죄시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죄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반대로 아는 놈들이 그래서 온갖 오만방자함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곳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그래요. 아직도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지적 공백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오만과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한 죄의식. 근데 여기서 모르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어떤 의무나 그런 거를 모르는 거에 대한 그런 건전한 죄의식이 아니라 정작 그 상황에서는 죄의식을 갖지를 않아요. 근데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정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방금 영어 얘기했잖아요. 단어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어떤 전문 용어,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것도 그게 결정을 하지 않아요. 저도 전문 용어 속에서 살은 사람이고 온갖 분야마다 전문 용어 속에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근데 그 전문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거는 그 사람의 지성,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딱 얘기하고 있는데 막 모르는 그 용어가 나와. 용어요. 모르는 개념도 아니고 모르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해요. 아니,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아냐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도 전문가가 모르는 경우에도 있는 거 아세요? 있다니까. 흔하진 않을지 모르죠. 있어요. 저도 있고 분명히 있어요. 야, 하여간 전문가들조차도 그 지식적인 공백이 발생을 해요. 하루에 그 1RM 한 번 그 최대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원래 자기 그 맨날 하는 세트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인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어서오션이 그 가슴 운동할 때요, 그 벤치 같은 형태 있잖아요. 그 가슴 운동할 때 그 세트에 들어가는 무게가 이게 수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더 무겁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230kg에 제가 마지막으로 직접 가서 본 게 230kg였어요. 그 상태로 한 세트당 10개를 때려요. 그냥 하루 그냥 그 가슴 운동 하게 되면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그 3대라는 용어를,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용어잖아요. 3대라는 용어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운동 경력은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왜냐면 혼자 운동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전이잖아요. 그냥 지방 어딘가에 있는 그냥 운동인이에요. 그 인터넷 잘 안 보고 자기 직장 다니고 그냥 헬스장 가고, 그러니 정보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냥 자기가 헬스를 안 해도 헬스 그냥 채널만 봐도 아는 그 뭐예요, 그 3대라는 용어. 그리고 그 3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가 거기 있어요. 그 3대라는 용어를 알고 모르고가 그 사람이 실력을 결정하냐고요. 이거 모를 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정보잖아요. 근데 모른다고요. 가슴만, 근데 이 친구가 가슴 200 그거고 가슴만 잘하고 보통 사람들 균형 되게 어그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래 헬스만 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 그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제가 딴 영상에도 얘기했거든요. 여러 종목을 하면요, 근본적인 걸 분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헬스만 하면 웨이트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체근력 계열, 뭐 공간 감각 능력, 인간의 저항력, 적응력, 뭐 기타 등등 막 그런 걸 수십개 그 두 자리 단위의 요소를 막 단련을 하고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10수개의 운동 요소라는 거는 거기서 헬스는 딱 한 개의 요소예요. 무게 근력, 웨이트라고 하죠, 형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친구가 어서오션이 얼마나 균형이 좋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균형이 물론 바디빌더나 그런 사람들 균형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 빠그라져 있어요. 일반인들은 100%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 230이라는 게, 그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슴만 되게 세도 그거라 거의 아실 거예요. 할 수 없는 무게라는 거. 근데 이 친구는 다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하체로 가면 500kg가 넘어요. 하체 이거 레그 프레스 있잖아요. 레그 프레스 하면은 500인데 이 친구가 500이라서 500인 게 아니라 자기 최대 그게 판을 그렇게밖에 못 끼는 거예요. 다 끼고 나니까 500인 거예요. 더 이상 못 끼는 거예요. 그 지방이라 그런 것도 있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게 막 1톤 이상까지 들어가는 막 그런 기구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간 참고로 미국 그 헬스장 가면은 막 아령만 막 그냥 막 60kg 막 넘고 막 이런 데 있어요. 뭐 막 아시겠지만 로니 콜먼이 200파운드, 220파운드 막 아령 쓰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거 90kg 넘어가요. 90kg, 99kg, 220파운드 계산해보시면 알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마당인데, 걸러 가면 오션도, 그 오션이 미국 갔다 왔거든요. 볼 일 있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 친구가 경험한 게 그렇거든요. 항상 자기 숙고를 잘하는 친구예요. 자기 몸무게가 70kg 대밖에 안 들어간다는 걸 생각은 안 하고, 그 거구들이 드는 거 맨날 보면서 자기는 우물한 개구리구나. 항상 그런 뭐 스트롱맨들 보면서 막 몸무게 막 180kg 나가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아령 드는 거 보면서, 아니 자기 몸무게 2배 넘는 사람들인데 그거 보면서 나는 부족하구나. 아니 자기 몸무게 대비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오차,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장점, 그런 것도 단점뿐만 아니라 단점보다도 장점을 진짜 몰라요, 자기 자신들. 그거 저는 주변 사람들 그런 거 분석 진짜 잘해주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어서오션, 딴 얘기 좀, 어서오션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센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운동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를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본인도 인지 못하고 있지만, 이거 전국에 있는 헬창들 다 해도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안 될 거예요. 나중에 그건 따로 얘기를 할게요. 하여간 그런 대단한 사람도 3대를 몰라요. 3대를 모르는 게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모르는 게 껴있는데 뭐였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뭔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간 있어요. 그리고 저 항상 리뷰 하다 보면 어버버 하잖아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잊어버린 것도 많죠. 이제는 똑같아요. 정보의 부재나 잊어버리면. 저는 지금도 물론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준비하고 하면요, 지금 대학교 강단에서 그냥 막말로 외국인 학생들 끼고 해가지고, 뭐 음성학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뭔 소리인지 그 언어학 쪽 아는 사람들 지금 시끄러워하실 거예요. 음성학이라는 말 딱 듣는 순간 벌써 극단적인 전문 영역대 들어갔죠. 음성학 그걸 주제로 해서 그걸로 대학교 강의에서, 지금도 한국말 당연히 안 쓰죠. 그렇게 되면 한국말 안 쓰고 영어로만 해서 강의하라면 강의해요. 근데 지금 학생들한테 뭐 그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반응이 오면은 한국이 제가 원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지금도 대학교 강단에 서서 저 강의하라면은, 영어 강의할 때 한국말로 강의하면 어떡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생활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게 돼야 돼요. 언제까지 이름만 주주장창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외국어, 제1 외국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얘기가 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는 언어학계 학자고, 언어학자는 아니에요. 언어학계 학자였고,
음성학 전문가였고, 과거라 참 슬프긴 해요. 근데 그만큼 제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준비하면은 어차피 제가 알던 거를 잊어버린 거고, 그리고 그 능력이나 어떤 기술적인 거는 복구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도 제가 강단에 서서 저 스스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학생 애들이 하여간 물어봐도 기억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교육 손 놓은 지가 하루 1, 2년이 아니잖아요. 기억 못한다니까요. 물론 준비해서 들어가고 하고 하겠죠. 뭐 저는 막말로 준비를 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무책임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의도는 뭐냐면은, 그거 기억 못해도 애들 가르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보통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지적 허영심의 사회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보여진 거에 대한 사람들, 날 무식하게 볼 거야, 그런 막 어떤 강박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제가 경험한 그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두려워하는 게, 애들이 우습게 볼까봐 걱정을 해요. 뭔가 막 자기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막. 근데 사람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부끄럽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애들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별개로 저는 박수 쳐드려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박수 쳐드려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 데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 가르칠 때도 그거를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본 중에도 그랬고, 아마 제가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또라이라서 저만큼 모른다라는, 그때 당시에 제가 당시에는 100%고 지금도 저만큼 학생들 앞에서 모른다라는 소리를 하는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이 말 들으면은 이 나라 환경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사들이 저런 무책임한 사람이 다 있나, 저거는 무책임한 거다, 이해해요. 왜냐면 사람들의 그 머리에 그 패러다임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일단은 제가 무책임한 거는 그냥 맞다고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말하는 요점이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차피 제 욕점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제가 무책임한 놈이 되고 막말로 막 그냥 막 개새끼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거 10년 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목을 맸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애들 앞에서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였었어요. 모른다는 말을 하고, 불법이지만 여기가 약간 외곽도로 개념이라 제가 조심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하려고 일부러 애를 많이 썼어요. 저는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필요하면 그걸 일부러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여기서 감을 잡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르치는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제 교육 방식에 대해서 감을 벌써 뭔지 알겠다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없으면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발생하면 무조건 모른다는 말을 했고, 필요하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애초에 이걸 해본 사람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아마 무시를 받은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전전긍긍을 하면은 애들도 낌새를 차요. 근데 저는 애초에 아주 뻔뻔하게 얘기해요. 그게 계획이었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잘 모른다, 이거 본인이 설명해 줘봐라. 근데 웃긴 건
뭐 속으로 저를 무시하는 학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걸로는요, 진짜 제가 학생들하고 연이 긴 편이었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그 사교육 때도 그쪽에서 회사의 관리자도 얘기했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그 통계가 있어요. 학생들하고 끈이 엄청 길어요, 제가. 근데 보통 자기가 적어도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추억은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더 이상 뭐 이제 수업이 끊어지고서도 1년 뒤에 부모한테도 다시 연락이 오고, 애 살려달라고 막 비는 어머니 사건부터 별 사건 다 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이미 돈하고 뭐 제 이익적인 건 관계가 없죠. 그럼 저 그거 뭐 그 고등학교로 막 애 그거 쫓아가고 뭐 저도 별 사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저도 마찬가지로 우여곡절을 다 겪었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는 거는 관계에 무난했어요. 애들한테 충분히 존경받았고, 그리고 제가 그걸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 저 대놓고 참 또 얘기했던 게, 제가 대한민국 교사들 중에 나보다 진짜 단어를 모르는 교사가 아마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제가 기억을 해요. 믿는 눈치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믿는 눈치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제가 왜 그런지도 제가 학생들한테 굳이 그거를 설명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학생들한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도 얘기를 했어요.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선생으로서 학생한테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로 해줘야 되는 걸 못하면은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황이 발생해요. 반드시 발생해요.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도 그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그 언어학뿐만 아니라 그 제가 영어 담당이었잖아요. 영어 관련해서 그게 차라리 보통 문법이나 우리가 흔히 하는 그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찾아봐도 나오는 거고, 막말로 선생님이 거기서 생각이 안 나, 아니 몰라, 찾아봐도 나와요. 그거 좀 보면 알거든요. 충분히 학생들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책에도 안 나오는 거 있어. 그걸 묻는 학생이 또 있어. 거기서는 저는 뭐라고 할까요? 좀 이게 단어가 자꾸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이게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인데 거의 전능감을 느낄 정도의 영역이죠. 근데 엄밀히는 영어가 제2 외국어, 뭐 제3 외국어인, 저희 때는 거의 교사들 그랬죠. 근데 저는 영어가 저한테는 제2 언어거든요. 이 외국어, 제2 언어, 이거 개념 자체가 존재하는 게 웃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근본이 없다라는 걸 반증해주는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하고 답밖에 모르는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 나라에 존재하는 책에는 절대 나오지 않은 언어, 영어에도 마찬가지죠. 영어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학생들이 때릴 때가 있어요. 그게 초등학생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좀 단순한 거밖에 생각 안 나요. 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들 입에서 옛날 나왔던 거거든요. 투부정사 하면은,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 그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동사 원형이어야 되는지를 묻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 좋아해요. 이런 질문 좋아해요.
2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막 그 공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 투정사에는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는 다 기억해. 근데 거기에 왜 원형이 와야 되는지는 선생님도, 그러니까 그 룰에서 벗어나면 선생님들도 머리가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책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아 이게 약속이다, 그런 규칙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게 내용이 있는데도. 왜냐면 그걸 설명하는 책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없어요. 근데 제2 외국어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제2 언어인 사람, 통역하던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건 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냥 알아요. 근데 이것도 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그 영어 관련 그 거지 같은 성문부터 해서 어떤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들 다 물어봐도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엄밀히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통역계 사람들, 제2 언어, 영어가 제2 언어인 사람들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 그 근간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계에는 진짜 이 세계도 어느 세계나 그렇듯이 이 세계에도 언어학자라는 괴물들이 존재하고, 그게 제 스승 중에도 있었고, 예, 그런 세계관을 저는 알고 있어요. 딱히 제가 뭐 오만하고 뭐 제잘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봐드려도 상관없는데 요점은 거기에 있지가 않다,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도 저는 모른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모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항상 그런 형태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도 알고 저 사람도 모르는데 나의 알미 내가 알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데 결국은 둘 다 아는데 저 사람이 그 알무로 나를 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이치랑 이걸 경우수를 제가 따지면 끝도 없어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알량하게. 그러니까 제가 개념도 아니고, 개념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음성학 저 공부하는 거 반대예요. 누가 공부한다고 하면. 그거 왜 해요? 제가 그거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그 전문가였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진짜 음성학처럼 쓸데없는 거 없어요. 아 이거 이러면 언어학자분들 중에 이런 하고 막 지금 우리 제 은사님부터 해서 지금 이거 보고 만약에 걸리면 저 한 소리 제대로 먹을 거 생각나는데, 진짜예요. 제 관이 있어요. 음성학이 왜 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지. 근데 그건 별개의 얘기고. 그러니까 딱히 모르는 거 그리고 안다고 해서 오만하면은 그 뭐라고요. 그게 많이 알면 느는 건요, 책임하고 사명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열심히 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가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성을 안고 죽는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 세계에서는요. 그런 고통 속에 저도 오래 살았어요. 제 그런 학우들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알량하게 뭐 지식 좀 아는 거 가지고 딴 사람을 무시하고 왜 그것도 모르냐, 그걸 몰라. 인터넷 보면 흔히 댓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저질스러운 삶이에요. 그거는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속담을 안 좋아하지만 그 말이 맞아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알고, 당신이 뭔가를 알고 당신이 강해질수록, 당신이 위대해질수록 당신한테는 남한테 그걸 안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그게 어느 분야든 그 분야라는 거는 그 분야 관련, 당신은 의사면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군인이면은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소방관이면 불을 꺼서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경찰이면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학자면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에요. 첫 번째요. 철학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되게 많은 걸 아는 언어학자지만 결국 그거라고 소통하고, 그 언어의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 그 권위를 세우되 그걸 방향을 소통으로 틀어야 된다고요. 나 잘났다고 그 진짜 허영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걸 알고
대단함을 인정도 받은 적이 많아요. 여러 번. 천재 소리도 20대 때부터 들었지만 제가 소방관이면 차라리 사람이라도 살리지 언어 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제가 뭐를 할 거예요. 이렇게 짓거리는 게 다예요. 이렇게 짓거리는 게 다였고, 학생들 조금 가르치면서 제가 딴에는 열심히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다였어요. 학생들한테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겨우 그거예요. 겨우 그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 잘난 척을 할지언정 그걸 저는 알았다고요. 원래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알량하게 아무것도 아닌 짓이, 그거 몰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런 진짜 정말 글자 그대로 머저리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바로 알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소통을 하시면서. 언제나 인류는 그렇게 가야 돼요.